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버릴 건 좀 버려야지 되는데, 근데 거기서 한 번만 고개를 돌리면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시는데 자꾸 위만 봐서 없다. 네. 그럴 때는 한번 꺾어볼 필요는 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 제가 특히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결혼 못하는 분이 많이 듣는 말일 텐데, 눈높이 요거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하염없이 눈만 높으면은 계속 네. 못하는 거죠. 내 짝이 어디 있을까 계속 하늘만 네.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적절한 눈높이는 이때 그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부등호가 다 한쪽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번만 고개를 돌리면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시는데 자꾸 위만 봐서 없다. 네. 그럴 때는 한번 꺾어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 꺾는 거를 중간쯤에서 꺾을 건가 아주 네. 높은 곳에서 꺾을 건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중간쯤에서 꺾으면은 사실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높은 곳에 가서 뒤로 돌아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눈높이를 높이기 전에 자기의 가치를 먼저 좀 올려놓고 그 가치 대비 눈은 조금만 낮추면 네. 좋은 상대들을 만날 수 있으니 네. 그 노력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에 아까 전에 이제 결혼 평균 연령이 한 33세 남자가, 여자가 한 31세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가 더 들어도 결혼 못하는 이 김 작가 같은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 못하는 남자 여자의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네. 보면은 뭐 집안 상황상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죠. 본인이 아직은 뭐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상형을 네.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버릴 건 좀 버려야지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이상형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하고 대상은 점점 줄고 있는데, 맞아요. 끝까지 고집을 하면 그런 사람은 안 오죠. 그리고 저희도 소개를 해보면은 네. 본인이 이 조금 더 별로여서 더 좋은 사람 보겠다, 더 좋은 사람 보겠다고 계속 자꾸 보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결단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결정사에 누구 소개를 받았는데 뭔가 괜찮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누구나 평생에 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음번을 더 만나봐야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기회는 있는데 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을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바로 한 번이 아니고, 네. 이제 한 1년 지나고 네. 2년 지나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 가입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거기서 만난 거와 그걸 다 썼어. 근데 또 만나고 싶으니까 다시 재가입을 하시면 당연히 그 전보다 좋은 사람이 올 확률은 줄죠. 왜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좋았던 분들은 또 다 이미 남의 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드라인을 마음속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에서는 이제 정하자. 네. 계속 좋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꿈만 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현실은 아니다. 저 공감 가는 게, 이게 뭐 좀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면 해외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워라벨이라서 여행을 좀 자주 가는데 쇼핑도 좀 좋아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비싼 거 사진 않지만. 근데 어떤 매장이 너무 마음에 든 게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야, 딴 데도 계속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 하고 딱 돌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지를 떠나니까 다시 이미 그걸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때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결혼 상대자 만날 때 한번 주차장에서 자리 잡는 거랑 비교를 해드린 적 있어요. 주차장의 제일 좋은 자리는 항상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쯤에 세우고 걸어가면 되는데, 조금 더 가까운 데 세우겠다고 그 자리 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있을 확률이 없죠. 점점 없어지죠. 빈자리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빈자리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외곽의 빈자리를 바로 가기에는 또 아쉽죠. 그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쯤에서 타협을 해서 네. 적절하게 자리를 잡으면 되는 것을 자꾸 좋은 자리 찾기
높게 하겠다고 하다 보면 네. 그 자리도 못 차지하고 자꾸 밀려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라. 네. 아까 적절한 비유였어요. 여행지에 가서는 딱 보일 때 사야 돼요. 맞아.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면. 돌고 오면 없어. 없어. 품절이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딴 지역으로 가버려서. 그러니까 그 집을 갈 수가 없어. 그런 많이 경우 벌어지죠. 많습니다. 예. 그럼 그거 외에도 결정사에서 중매 같은 거 어쨌든 그걸 하는데, 근데 그 외에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상대방한테 뭐 까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대방 좋은 점수를 못 받는 분들, 요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집이 세신 분들, 그러니까 아. 매니저 말을 잘 안 듣는 분들. 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결정사 오셨으면 전문가에게 좀 맡겨라. 맡길 거는 아. 맡겨라. 대신 이제 전문가한테 요구할 것들은 다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전문가가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상대가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전했을 때는 한 번쯤 전문가 말을 들어보는 게 좋은데 보통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고집이 세고 말 잘 안 듣는 분들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 다 내려놨다. 나는 다 이제 누구든 나만 좋다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다 내려놨다고 금방 이렇게 짝이 오는 게 아닌 것이 그분이 내려놨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막 나 내려놨어. 이제 연봉 막 한 1억이면 돼.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늦게까지 못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씩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이에서도 보면 제가 30대 중반 후반에서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지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찬밥 신세를 당할 확률이 있다. 힘든 리그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는데, 대표님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연애와 결혼을 할 때 저는 좀 이성을 볼 때 다르게 봐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장기전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뭘 다르게 봐야 할까요? 저는 정말 여기서 사실 다른 것보다, 물론 당연히 전 남자니까 여자의 외모를 많이 보지만 결혼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성격과 대화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네.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눈에 가는 거는 외모죠. 눈길을 끄는 거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결혼 상대도. 그래서 저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발전적인 사람인가,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더 좋아질 사람인지 네.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좀 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지 이거를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장형. 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꼭 뭐 연봉이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아, 저 사람이 더 나아졌구나. 뭔가 이제 좀 더 좋아졌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결혼 상대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의 명대사죠.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정사나 아니면 소개팅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소개팅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좀 어떻게 하면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매너 잘 매너. 지켜라. 특히 이제 외모 체크가 필요한데 너무 편하게 그냥 뭐 캐주얼한 차림? 네. 뭐 집에서 있는 무슨 운동복 같은 거 입고 나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미친 거죠, 그거. 그래서 그건 친구들 만날 때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좀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게 네. 중요하고 가서 대화를 나눌 때 네. 그래도 상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네. 대화를 좀 지속하려는 노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때그때 너무 칼같이 탁탁 답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이런 거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비록 그분이랑 더 안 가더라도 맞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본적인 예의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왔으면 좋겠어요. 베푼다. 뭘 베풀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커피값도 내가 좀 더 내려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는 길에 뭐 이렇게 좀 뭐 바래다 줄 수 있으면 바래다 준다든지. 바래다 주는 거 요즘 부담스러워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하면 내지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개 끝나고 나면서 그거를 나눠요. 페이를 나눠서 네가 먹을
먹은 건 너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이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식까지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아무리 내가 다음에 안 볼 사람이더라도 네.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베푸는 여유가 있게 상대를 만나고 오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덕을 쌓는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너가 있는 분들은 네. 반응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하고 인연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쌓이면서 저희 매니저들도 이분한테는 좋은 사람 해드려야 돼요.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람 해드려야 돼요 라고 해서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소개팅을 했으면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인 외모를 체크하고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이끌어내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뭔가 뭐 때까지. 밥값이든 뭐 갈 차값이든 때까지도. 술값이든 좀 너무 이제 계산하려고 하지 계산대로 말고 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내가 더 낸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좀 더 뭘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 이 소개팅 선이든 어쨌든 둘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님과 저처럼 둘이 앉아서 이제 결국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대화 주제를 뭘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할 말 없다 보니까 쓸데없는 금지 질문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전에 들었던 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김 작가님 근데 이런 질문 실례되는데 해도 되려나 할까? 저 마음속으로 하지 마. 너도 알고 있잖아. 실례라는 걸 얼마 버세요? 너무 저는 신세계 경험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만남에. 정말 결혼정보회사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궁금하기는 하지만 내가 말하면 실례일 거는 저희 매니저를 시켜요. 그러니까. 매니저를 시키면 되고 둘이서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취미 얘기라든가 아니면 문화생활에 대한 얘기 네. 제일 이제 얘기할 때 대화가 잘 될 수 통하죠. 있는 그런데 제일 금기 정치 얘기 종교. 정말 종교.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뭐, 우리 예전에 어떤 누가 어떻게 살다가 문제가 있었고, 막 이런 얘기. 너무 딥한 이야기. 문제 있는 집안 얘기, 이런 거.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이제 제가 또 소개팅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팁은 요걸 알고 있으면 부담감이 좀 덜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우린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이 대화를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뭐 무슨 얘기 하지?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너무 긴장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 내가 어떤 대화를 끌려가려 해도 쉽지 않아.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면 사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미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재밌어하고 질문도 던지고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뭐 이게 그럼 왜 뭐 첫 느낌 다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떤 대화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흔히 모태솔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코칭도 해드려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라.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이분은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하시되 근데 너무 또 아는 척 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얘기하신 대로 정말 부담감 없이 얘기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딱 걸어 들어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대화를 했더니 대화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맞아요. 막 그러면서 그 상대가 너무 자기 얘기에 막 초롱초롱하게 네. 눈을 뜨니까 갑자기 호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잘 보이려고 막 할 때보다 그냥 마음을 내려놨다가 더 잘 된 케이스들도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 꼭 너무 부담 갖게 그렇게는 네. 하시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절대 먼저 하시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결혼 후에 행복하고 싶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의 유형은 좀 남자 여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성격이 네. 진짜 이분은 참 푸근하다. 그리고 정말 무던하면서 나를 이렇게 취업해준다. 네. 이렇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 같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전 모나지 않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대화를 할 때 성격이 사실 대화에 묻어나는 건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거나 뭐 할 때 의도가 나쁜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수를 할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이 지레 뭔가 발끈 버튼을 누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주변에 뭐 누가 실수한 거를 막 못 참거나 막 맞아, 이러는 맞아. 게 보인다? 맞아. 그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전에 아시는 분이랑 같이 이제 어느 식사를 하고 차를 그분이 이제 발렛을 맡겼는데 계산상에 약간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좀 무례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이후로 그분을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좀 안 좋게 변했더라고요. 이제 처음부터 그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네.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나중에 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건 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후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성의 유형은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좀 친구가 없다거나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그리고 본인이 본인 의사결정을 못하고 자꾸 미룬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피해야 된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마마보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다 좋았는데 뭐만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그럼 된다. 조심해야지. 이런 거.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약간 파파골 같은 친구들도 있고 자기 줏대가 없다거나 네네. 그리고 이렇게 휩쓸려서 뭐 남이 뭐 하면은 꼭 해야 되고 아. 막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은 안 좋을 조심해야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니까 시댁이든 처가댁이든 이 문제가 생긴 경우들 있잖아요. 전 늘 얘기하는 게 그래 너희 부모님 뭐 장인 장모 아니면 처가댁 그 시댁의 어른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 문제는 너야. 너가 지금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너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야. 가끔 어른스럽지 못한 친구들 네. 있잖아요. 나이랑 상관없이 맞아요. 생각하는 게 되게 어리고, 그러니까 그 어리다는 게 이제 그러다 보면 어리석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할 때는 네. 조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좀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네. 한 30년 가까이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네.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 네.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사는 게 과연 나랑 잘 맞을지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 사람 찾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의 습관이 내가 용인이 되는지 이 변화를 나도 따라갈 수 있을지 또 반대로 내 생활도 이 친구가 뭐라고 안 하고 따라와 줄 수 있는지 하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장기간 살아보니까 별거 네.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알고 시작했다면 초반부터도 참 즐겁게 좋게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친구들도 봤고 근데 정말 조건들은 다 원하는 대로 했는데 서로가 하나도 양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있죠. 죽어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다름의 인정 다르다는 거를 알고 그 다름을 내가 인정할 수 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연인 간에 아니면 결혼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 문제를 얼마나 아름답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로의 대화 이걸 얼마나 좀 잘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어떤 때는 감성적으로 잘 풀어 어떤 경우는 근데 은둔형들이 있잖아요. 도망치고 회피하고 아니면 감정을 분출해버리고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름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다름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김 작가가 82년생인데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도 결혼 못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괜찮은데 네. 아직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안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절대 내가 괜찮은 건 아닐 거예요. 원하는데 안 맞습니다. 나타난 거는 그래서 본인을 좀 냉정하게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늦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인연은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분들 단 한 많아요.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착각, 그러니까 올 거야, 언제는 올 거야 하고 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인연 아니죠. 노력해야 됩니다. 네. 노력할 때 소개팅도 받고 해야 되지만 이런 결정사도 중요할 텐데 결정사 가입하고 싶어도 사실 금전적인 부담 느끼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게 이제 가끔 홈페이지들 들여다보시면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 프로모션 때를 활용하시면 네. 같은 값이라도 이제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 더 혜택이 주어질 때가 있으니까 마침 저희 듀오는 이제 올해 30주년 기념해라서 올해 이제 뭔가 많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3월
그때 이제 저희가 3월을 잡는 이유가 3월에 가입을 하셔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쯤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딱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3월에 다들 이제 부푼 꿈들을 갖고 계셔서 회원 가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들어오시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 그래서 3월 프로모션을 저희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비용이 문제가 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싸게 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거든요. 결정사도 저희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비용 자체가 이제 서비스 비용이 올라서 저희도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해마다 이제 오르니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right now 하셔서 프로모션 혜택도 좀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컴플레인은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많은 컴플레인 일단 왜 그런 사람을 소개해줬냐 인데 저희가 소개 전에 분명히 본인한테 컨펌 받고 소개가 나간 거고 사실은 그 말의 뉘앙스는 나는 괜찮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애프터를 안 하더라. 이럴 때가 제일 컴플레인이 많아요. 왜 안 맞는 사람을 소개했냐? 근데 이제 안 맞는다는 표현이 그 싫어서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들었다. 뭐 그분은 좋은지 모르지만 나랑은 안 맞는다. 이러면 다음 분을 만나면 되니까 그게 컴플레인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컴플레인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나는 좋았는데 그 친구가 왜 나를 애프터를 안 하냐? 너네가 뭔가 매칭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 주변에 이제 결정사 가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갔는데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너가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잘 아세요. 마음속으로. 아니 작가님 친구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결정사는 이 제3자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6대 조건 말씀해 주신 게 뭐 아까 전에 외모, 학력, 그 다음에 성격, 집안, 재산, 직업 이런 게 있어. 그냥 나이까지 있으면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해줄 거란 말이죠. 저희가 해준다고 무조건 만나서 뭐 나갔더니 없더라 이런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소개를 받아서 본인이 오케이를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한테 소개 오는 프로필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이런 컴플레인을 할 때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걸 다 보고 싶은데 이거 다 좋은 사람이 왜 없냐인데 왜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본인과 안 맞을 뿐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매니저와 이제 조율을 하면 됩니다. 이제 서로 조율해서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내가 어쨌든 만나야지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2023년에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지금쯤 저도 결혼했을 줄 알았지만 전 안 가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저는 비혼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결혼할 거고요. 반드시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 건데 연애와 결혼 관련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보통 2030 때 많이 했지만 이제는 40인 분들도 결혼을 아직 못 하신 분이 많단 말이죠. 20, 30, 40 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결혼정보에서 오시는 분들 내지는 젊은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결혼은 절대 마침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다 이루고 나서 완성, 마침표를 찍으려고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요. 결혼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이라서 점점 더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나도 좀 부족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과 만나서 이거를 더 크게 그래서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 갖추고 나서 오셔서 다 갖춘 사람 찾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를 볼 때도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고 절대 결혼 배우자도 노력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 라이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결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대표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듀오의 박수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